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심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소동 행정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역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밖에서의 비난과 예단은 재판부를 모욕하는 것이다. 19일 진행된 김경수 도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나온 차문호 부장판사의 말입니다.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면 피고인과 변호사, 검사 모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날 재판부의 공판전 발언은 일종의 경고로 보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김경수 지사의 첫 항소심 재판에서 주심 재판장이 차문호 부장판사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재판에 임하는 입장, 재판의 진행 규칙을 아주 강도 높고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차 부장판사도 밝혔지만 이렇게 밝히는 것은 상당히 법원 안팎에서는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약 10분간에 걸쳐서 밝힌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짚어볼 수는 없는데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재판부를 비난하고 불복 태도를 보이고 있는 김경수 지사 측에 비난과 예단을 미리 이제 차단을 하고 불공정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사 표시. 그리고 재판의 본질을 그 법원 밖에서 미리 그 재판에 대해서 비난이나 예단을 하는 것은 재판을 그 법원을 무시하는 짓하고 또 법원을 그 모욕하고 법정을 모독하는 행위다.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아주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래서 김 지사 측의 검찰 측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러한 것이 우려가 된다면은 재판 기피 신청을 하라. 이렇게까지 아주 엄포를 놨죠. 엄포라기보다는 아주 정당한 그런 그 입장을 밝혔는데 잘 아시다시피 재판 기피 신청은 그 법관이나 직원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소지가 있다든지 특정 그 피고인 측에 어떤 그 연고가 있는 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재판에 들어오면은 이게 다른 이제 소송 측에서는 그 법원의 직원이나 재판 법관을 바꿔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게 이제 기피 신청 제도죠. 그래서 이제 검찰청이나 김경수 지사 측도 이 성창호 차문호 부장판사의 그런 입장을 수용을 하고 공정한 재판에 임하겠다 이런 사실을 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차문호 재판장의 이번 그 입장문 발표를 보면서 앞으로 사법부의 건의와 재판에 그 불공정하게 개입하는 이런 소지들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민주적인 시민의식 이런 게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이제 재판 전에 판사의 이런 입장 발표는 상당히 이례적인 발표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발표는 김경수 지사의 지지자들에게 어떤 숙제로 앞으로의 숙제를 좀 던져줬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경수 지지자들에게 숙제를 던져줬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보수 진영, 진보 진영 모두에게 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번 재판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 재판부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그 무죄가 선고가 되면 그 보수 진영으로부터 정치 편향의 재판이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또 유죄가 선고가 되면 또 진보 진영에서는 이 재판부를 적폐 판사로 계속 몰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런 점을 비춰볼 때 이 재판부가 굉장히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데 그 재판부는 이제 뭡니까? 그 공명정대하게 선고하겠다. 사건의 본질만 놓고 공명정대하게 재판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래서 미리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리고 재판부를 무시도 하지 말고 모독도 하지 마라. 이러한 그 메시지를 양진영에게 둘 다 던져주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첫 재판에서
제일 관심이 모였던 부분이 바로 이제 보석 신청의 허가 여부, 석방 여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날 보석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연기가 됐습니다. 전혀 이제 뭐 앞으로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 조금 연출이 된 것 같은데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좀 예측을 했던 거는 아무래도 인용될 것으로 본다, 석방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역시 김경수 지사의 재판 과정에 그 홍준표 전 지사가 이제 그 등장을 안 할 수가 없죠. 두 분은 뭐 같은 도지사를 지냈고 또 비슷한 정치적인 그 재판 이런 과정에 얽혀있기 때문에 홍 지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19일에 김 지사 보석 심리가 있는 날에 맞춰서 홍 지사가 그 자신의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김경수 지사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하기 위해서 MB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물타기로 먼저 석방을 했다. 또 지난 대선의 1등 공신을 감옥에 가두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김경수 지사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코드 사법부가 김경수 지사의 보석을 허가리라 본다. 아주 이렇게 단정적으로 뭐 허가에 대해서 좀 예단을 했는데 역시 홍 지사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이고 표현으로 봅니다. 홍 지사까지도 보석을 예단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뭐 김 지사의 보석은 상당히 좀 전방이 밝아 보이는데 이후 재판 일정은 두 번째 공판일인 다음 달 11일이죠. 11일 이후에 아마 보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재판 결과도 지역민의 관심이 제일 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보석 여부, 이제 석방 여부가 제일 중요한데 지역민들의 염원대로 조금 석방이 될 수 있기를 조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와 NC 다이노스가 함께하는 새로운 야구 100년사를 쓰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여전히 논란인 명칭 문제와 자세한 분석 자료가 전무한 경제 파급 효과, 또 스포츠를 넘어선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가능성 등 다양한 시각에서 창원 NC파크의 발전적인 앞날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새로운 야구 100년사의 첫걸음이다. 다소 좀 거창하긴 한데 지역 야구 팬들 그리고 지역 시민들이 NC 창원 NC파크 야구 마산구장에 기대하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두 분 모두 지역에서 또 나고 자르셨는데 그만큼 또 이제 의미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먼저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팀이 10개 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 팀은 서울을 연고지로 하고 있고 나머지 7개 팀이 이제 지방을 이제 연고지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5개 팀은 광역시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두 팀밖에 없습니다. KT하고 NC인데 KT는 이제 수원을 기반으로 두고 있고 NC는 창원으로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 기초자치단체에 그 우리 그 프로야구팀이 있다는 게 우리 고향 프로야구팀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좀 자부심도 있고 굉장히 저로서도 좀 뿌듯한 느낌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새롭게 지어진 구장은 우리나라 야구장 중에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좀 더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야구팀과 새롭게 지어진 야구장이 우리 지역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또 랜드마크로 성장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안 박사님도 뭐 야구를 좋아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번 이제 새 야구장의 개장 의미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방금 이제 교수님 설명했지만 제가 거기에 몇 가지를 좀 덧붙이면은 뭐 저는 이 NC 야구 새로운 야구장의 개장이 마산 역사의 어떤 100년 역사의 첫 페이지를 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마산은 이제 건전한 현대를 지나오면서 3.15나 4.19의 민주 그리고 이제 그 현대에 와서는 마산 수출 자유지기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복 이후에 구 마산시는 대한민국 7대 도시의 어떤 명성과 그 자부심을 가졌던 도시인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지역 경제가 침체가 되고 특히 또 행정구역 통합으로 마산의 그 화려했던 그 발자취는 사라지고 이름까지도 이제 그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몰락한 마산을 다시 이제 부흥을 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세우는 과제가 이제 우리 그 통합창원시의 최대 수건 과제인데 뭐 여러 가지 그 과제가 있겠지만은 물론 뭐 야구장 하나를 만들었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부흥이 되고 살아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미국의 경우에 예를 들면 이번 야구장도 미국의 모델을 상당히 그 벤치마킹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메이저리그에서 보면 야구장 하나로 그 산업의 그 도시가 산업이 부흥하고 관광이 부흥하고 여러 가지 경제 활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창원시도 우리 마산 이번 야구장의 그 새로운 개장이 아마 그 100년 역사의 새로운 그 출발점이다. 저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뭐 이렇게 두 분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시민들, 야구 팬들에게 각자의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개장이. 근데 이제 지역에서는 여전히 명칭을 가지고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직 마무리가 되지도 않고 좀 걱정스러운데. 네, 지난 2월 14일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등과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명칭이 이제 시민들의 그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종합해서 우리 시민의 대표 기관에 이제 의회에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으로 이제 이름을 확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언론이나 지역사회 시민들이 왜 이렇게 명칭 문제로 갈등이 많은지 이렇게 아주 의아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게 이제 명칭이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의 대표가 명칭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명칭이 사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NC구단을 창원시에 유치를 할 때 창원시와 NC구단 간의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최종적인 명칭 사용권, 명칭권은 NC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에 의해서 창원시 의회가 이름을 지었지만은 NC구단은 공식적인 명칭을 한국야구위원회 KBO에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창원 NC파크로 우리는 공식적인 명칭을 쓰게 해달라 이렇게 협조문을 이제 보냈죠. 그래서 23일이면 첫 개막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개막 경기를 대비를 해서 NC구단은 모든 명칭을 창원 NC파크로 통일을 해서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저는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명칭 사용 명칭의 권한은 NC가 갖고 있지만은 시민들의 어떤 요구나 팬들의 어떤 그 지금 적극적이고 아주 그 강한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명칭 문제로. 그래서 시민과 가까이 하는 NC 구단이 되려면은 이런 시민들의 어떤 요구나 비판을 한번 좀 돌아보는 좀 계기로 좀 삼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NC 그 파크 마산구장에 대한 명칭에 대한 논란은 사실 지역적인 옛 마산, 진해, 창원 이제 지역적인 기반을 둔 이제 갈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명칭 문제 자체를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지역 정치인들의 어떤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리의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가 이제 매듭이 지어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진해를 그 지역구로 둔 일부 의원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잡음이 이제 더 이상 들리지는 않고 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창원시 의회와 그 구단 간의 갈등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명칭 문제를 두고 이제 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NC 구단은 저기 마산이라는 단어를 좀 빼고 싶어해요. 너무나도 구장 이름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뭐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데, 그러나 창원시 의회 입장에서는 조례 제정을 했기 때문에 꼭 써달라 이런 지금 양상인데, 그 창원시 의회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걸 한번 쭉 보면, 그러니까 경기 그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계, 그다음에 그 이외의 상업적 또 본인 구단의 그 홍보용으로 그 창원 NC파크라고 사용하는 것은 뭐 간여치 않겠다, 개의치 않겠다, 마음대로 써라. 대신에 이 그 구장은 창원시에서 짓기 때문에 창원시의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창원시가 임대를 해준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새 구장의 시설물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창원 NC파크 마산이라는 이름을 붙여라.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NC 구단 입장에서는 전광판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지금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또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오는 갈등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
중에 있고 또 손태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뭐 결정권은 지금 NC 구단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NC 구단이 우리 박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좀 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접점을 먼저 찾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두 분 말씀대로 이게 좀 NC 구단이 조금 받아들여야 될 부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의 여론도 그렇고 귀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명칭 사용 문제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또 사실 보면 구장 내 이제 매점에서 생맥주 업체 선정 문제도 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단이 NC 구단이 지역의 어떤 정서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짚고 있는데 저는 뭐 이런 문제들 명칭 문제, 그다음 간식 부스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그 가장 그 이렇게 나올 수 있던 배경에는 저는 NC 구단이 처음에 연고 구단을 확정이 될 때 창원시가 너무 그 매달리는 모습 좀 성급하게 NC 구단을 좀 이렇게 좀 급히 좀 그 연고 구단을 확정을 지으려는 거기에서 아마 저는 발단이 좀 있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NC는 그 창원 시민, 경남 도민에게 상당한 특혜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교수님 방금 말씀했지만은 전체 공사비가 새 야구장이 1,270억인데 NC 구단은 이 공사비에 100억을 부담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프로테이지로 약 7.8%인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슨 구장 운영권이라든지 광고권 25년간 이제 앞으로 25년간 명칭권까지 다 NC 구단이 다 가져가게 돼 있죠. 이런 특혜는 다른 구장에 비해서 상당히 그 많은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지난 6일 날이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식 부스를 이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계약하는데 주류를 납품하게 돼 있는데 이 주류 업체가 부산의 H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부산 업체가 100% 공급을 하게 이렇게 계약을 맺었던 게 사실이 밝혀져서 이게 이제 여론이 이제 나쁘니까 NC 구단이 이제 갑자기 이걸 바꿨습니다. 물론 뭐 뒤늦게 이제 창원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 지분을 50%로 줬다는 게 다행이지만은 그 NC의 해명이 저는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NC가 이러한 그 계약을 했다는 거는 경남 도민과 창원 시민을 굉장히 저는 무례하고 또 그 이 계약 자체가 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불손하고 아주 대단히 잘못된 계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계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또 여기를 관할하는 구청이 해운구청이죠. 해운구청과 창원시의 우리 허성무 시장님도 앞으로 구단의 운영에 관해서 왜 그러냐면은 창원시가 815억을 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막대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물론 저 상업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 구단이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서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리와 감독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일이 지역 업체를 선정을 안 하고 부산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부분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그렇게 큰 막대한 돈을 들였다는 부분은 전부 다 이제 경제하고 그 관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제 야구장을 그냥 놀이시설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 어떤 그런 목적,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지어진 건데,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NC 야구 새로운 구장에 대한 어떤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뭐 야구장 자체가 뭘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그 야구장을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해서 어떤 전체적인 경제 활성을 이끌어내느냐 구단에 요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새로운 야구장 건설로 인해 가지고 인근 지역 그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특히 상권이 그렇죠. 그래서 마산에 있는 그 양덕동이나 뭐 산호동 일대가 또 많이 그 부활할 그런 그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홈 경기가 늘 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중 야구 경기가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창원시 전체를 놓고 보면 반드시 이제 경제 효과가 크다. 또 경제 효과가 뒤따를 것이다. 수반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 짓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이게 야구장이란 것은 일종의 그 문화 공간이고 또 나아가서는 힐링의 공간이거든요. 야구장 가보신 분들 다 알지만은 그 즐겁게 다 같이 노래 부르면서 응원하고 그 속에서 또 치맥 파티도 즐기고 또 NC가 승리했을 때는 그 행복과 기쁨이 두 배로 되고
이게 우리한테 뭡니까 생활의 에너지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꼭 저는 뭐 이제 이게 경제적 효과로까지 이어질 필요는 있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쇠구장이 우리 시민들에게 힐링의 공간으로 존재하고 문화의 공간으로 존재한다면 또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더 자주 찾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이 지역 상권 또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드시 이게 창원시 전체 경제에 이어진다 뭐 이렇게 좀 단정 짓기는 좀 무리가 따르다 저는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뭐 그래도 뭐 교수님 의견은 단순히 이제 경제적 효과를 뭐 기대하기에는 그것보다는 그 부수적인 그 원래 본래의 목적을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래도 지역에서 보면 경제적인 유발 효과 이런 부분을 또 무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 여러 가지 분석 자료, 예측 자료를 내놓긴 했는데 이게 조금 황당하다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시 이제 2011년 자료를 보면 야구장 개장의 경제적 효과를 1조 1,256억 원이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좀 너무 부풀려진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장의 새로운 구장의 개장의 어떤 정확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분석 자료부터 좀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저는 막대한 그 도비와 우리 시비가 들어갔고 또 이게 이제 프로 야구 구단이지 않습니까? 프로는 결국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돈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 경제적 효과를 얼마나 창출하느냐 여기에 이제 프로 구단이 관심이 있는데 야구장의 그 경제적 효과는 뭐 저는 이 부분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단정적으로 참 예측하기 어렵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에 경제적 효과 중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있는데 저는 중요한 것은 그 프로 야구 구단의 스타 선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경기를 펼치는지 또 그리고 관중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어떤 성적을 얼마나 올리는지 이것이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관중들에게 요구하는 기대 수준을 맞춘다면은 결국은 시민들이나 언론들이나 모든 부분에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경제적 효과가 결국은 이제 파생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 창원시가 예측한 것은 1조 2천억이 넘습니다. 뭐 이것은 이미 언론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거는 뭐 좀 탁상 행정이고 전시의 행정으로 좀 볼 수밖에 없고 창원시 입장에서도 그때는 뭐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놔야 유치를 한다든지 시민의 어떤 동의를 받기가 쉬웠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조금 높은 수치를 내놓았다 보고 현실적으로 좀 추계를 해보면은 올해 그 NC 구단의 정규 시즌이 이제 72회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게 100만 관중인데 이렇게 하면은 한 경기당 13,000 약 800여 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구장에 비교를 해도 이런 숫자가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뭐 NC 새 구장이 진행되기 전이지만은 그때도 보면은 많은 숫자가 8,000여 명, 적게는 6,0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숫자는 저는 좀 어렵다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시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NC 구단이 앞으로 그 경제적 창출도 중요하지만은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그 혜택과 좀 그 놀이 문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기에 좀 관심을 두고 효과를 좀 창출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경제적 효과든 무엇이든 새 야구장에 들어선 만큼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관중 수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 관중이 지금 목표라고 했는데 사실 어렵다고 좀 전망을 보셨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봤을 때 어쨌든 뭐 100만 관중이 되든 안 되든 관중을 많이 늘려야 될 텐데 그래서 창원시나 구단에서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좀 준비해가지고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온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이게 잘 작동만 된다면 단기간 내에 그 투자 비용 회수가 가능하다. 뭐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이익이 창출된다. 이렇게 보도도 따르는데 근데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또 전혀 다르거든요. 일단 우리가 한번 주의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근데 경제 효과가 유발되기 위해서는 제일 큰 변수로 꼽는 게 최대 변수로 꼽는 게 관중 수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지은 구장이 그 기존 구장보다 만석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관중을 유치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관중수가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관중들이 와가지고 돈을 또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지역 경제에 그 좋은 효과도 나타나고 세수정대로 이어지고 선순위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또 이제 기업 효과라는 것이 있듯이 개장 효과라는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시즌 내에 NC가 좋은 성적을 내야 관중들이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야구장을 찾아가는 데는 그 승리를 해야만이 그 야구장 찾아가는 맛이 더 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NC 성적이 제일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구단이 어떤 컨텐츠를 마련해 가지고 관중이나 창원 시민에게 다가갔을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야구장을 가는데 교통이 불편하고 주차가 불편하고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면 가고 싶어도 이제 그 맛이 반감이 되니까 그 경기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뭔가 좀 우리 시민의 그 편의를 위해서 좀 더 한 발 더 나서서 좀 그 행정을 그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관중수는 이제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이게 꼭 이론처럼 그 맞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그 창원시에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성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계속 지고 있는 팀에 계속 뭐 보러 가는 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쨌든 이겨야지 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박사님도 금방 언급했지만은 성적도 좋아야 되고 슈퍼스타가 많이 배출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 관중들이 계속해서 뭡니까 찾으러 가겠죠. 알겠습니다. 네, 국내 최고의 메이저리그급 새 야구장의 모습으로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씩 이견은 있지만 모두의 바람은 새로운 출발의 응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씩 성장해가는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